인기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놓고 전세로 나와 살 계획이신 분들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인 아파트를 사면 전세 얻으실 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먼저 받은 다음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 갑니다. 전세 대출 받은 돈으로 집을 늘려가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건데요.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 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에 전세 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를 얻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세주택은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서울과 광역시를 벗어나 얻어야 하며 전셋집과 구매 아파트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규제가 시행되는 오는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 규제가 미뤄집니다. 7월 10일 이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진 않지만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전세 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돼 공적 보증기관의 경우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한도는 2억 원으로 줄고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최근 교회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교회 내 각종 소모임과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와 전남 영암의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방문 판매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수원 교회 모임과 고향 원당 성당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광주에서도 방문 판매 모임에서 광륵사를 거친 감염이 교회 두 곳을 거치면서 폭증했습니다. 교회 소모임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자 정부는 모든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히 소규모 식사 또 친목 모임 등을 통해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그런. 이에 따라 전국의 교회에선 내일 저녁 6시부터 기도회와 수련회,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단체 식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당이나 사찰에서도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로 인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교회와 똑같이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전청사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조달청의 40대 직원이 확진되면서 청사 3동 건물 6층이 폐쇄됐고 6층 근무자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전남 영암의 금정면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59살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면사무소 건물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또 이 확진자가 지난 4일 전남도청 직원 3명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도청 부서 3개 사무실도 폐쇄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42명으로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이제 공은 또다시 추미애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자고 건의했는데 이건 이미 장관이 여러 번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항명으로 받아들일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건의했습니다. 자신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며 수사본부의 지휘는 서울고검장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엿새 만에 밝힌 최종 입장입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했지만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고 위법하다며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제시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입장에 법무부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현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등으로 대응한다면 장관의 지시와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도 연 이틀 휴가를 낸 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모든 타협이나 절충 방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주요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 장관이 결국 윤 총장의 건의를 항명으로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강원 양동 작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공식 문서에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표현인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명시해 대북 압박 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1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를 격퇴하는 등 무수한 국제적 사건에 대응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부르며 이들의 공격 행위를 억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deterred aggressive activities perpetrated by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as well as near peers such as Russia and China. 그동안 북한은 불량 국가란 표현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해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공개 연설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부른 적이 있지만 이번엔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대화를 촉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때마침 에스퍼 장관은 일본, 호주와 함께 3국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공동성명엔 북한에 대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즉 CVID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CVID를 명시한 건 이례적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CVID에 대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할 문구라며 항의했고 이에 미국 정부는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대신 사용해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정제유와 석탄의 선박간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불량 국가와 CVID, 대북 제재 이행까지 미국 국방부는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건 부장관을 통해 북한의 대화의 손짓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밤사이 그리고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 이 시각 세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이르 보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항말라리아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약을 복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복용 후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오래 살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료계는 해당 약의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보이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2주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백 명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접촉한 정치권과 재계 인사만 해도 최소 6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